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MLB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당분간 한 이틀 정도는 KBO가 이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이제 라이브 보시는 거는 8시 반 내외로 해서, 숲에서 이렇게 MLB로만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녹화 보니까 보고 계시겠죠? 일단, 유튜브로도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꽤는 있는데, 제가 이거 방송하고 한 11시가 넘어가면 잡니다. 오늘도 예정상으로는 오전 3시까지 이제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4시간 정도 아마 취침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혹시나 텔레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댓글 혹은 이제 숲 쪽지 연락 주시는 분들 제가 회신 못 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도 이제 주력 조합이 적중을 했습니다. 어제 올킬은 좀 실패를 했어요. 이제 부주력 조합이 좀 안 들어왔는데 저도 풀배팅 때렸던 건 묶어서 때렸다 보니까는 꼬라버렸죠. 근데 오늘도 풀배팅을 도전을 했습니다. 네 폴이죠. 제가 주력 부주력 조합 두 폴씩 해서 이제 총 4경기를 쓰니까 4경기 다 때려박아서 저는 풀배팅을 때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좀 좋은 결과를 좀 한번 기원해 보면서 열심히 분석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도 그래도 주력 조합이 들어오면서 7월 20승 3패, 8월 4승 0패에서 네, 5승 0패로 8월 달도 무패 행진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기세가 좀 괜찮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것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경기 이제 제가 혹시나 이제 3만원 멤버십 분들도 조합픽을 받지는 못하시더라도 제 설명 열심히 듣고 요거 활용해가지고 또 조합해서 저는 못 먹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또 드시는 날도 있고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요 트리거도 사고 많이 잡았죠. 시카고 컵스 승이라든지 샌디에고 승 잡으셔서 어제 또 댓글 보니까 5배 넘게 드셨다고 댓글도 달아놓으셨던데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MLB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지금 이제 휴스턴과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오늘 헌터 브라운과 타이온의 경기인데 타이온이 이제 토론토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 이길 거면 토론토가 어제 경기를 잡았어야 됐어요. 세비지 꺼낸 경기에서 잡았어야 됐는데 그게 불가능해졌죠. 이제 부상으로 2회까지 하고 강판 돼버리면서 달라스가 나와가지고 경기를 펼쳤고 결과는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토론토가 사실 이제 불펜 운영에 있어서 마일즈라는 카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일즈가 나오면은 선발로도 경험이 있고 오퍼너 끼고 그렇게 했던 기억 때문에 여전히 이제 투구수 자체는 더 이제 49, 59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 불펜은 다 전향됐지만 이 마일즈의 안정감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오늘도 타이용과 함께 1+1으로 거의 선발 역할을 해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을 좀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결국 이 휴스턴이 헌터 브라운의 볼질이 지금 잡힌 시점에 지난 7월 초에 헌터 브라운이 이제 텍사스 원정, 그 다음에 볼티모어랑 홈 경기, 그 다음에 템파베이랑 홈 경기도 마찬가지였었고 재구 난조로 인해서 볼질로 인한 실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원정에서 7이닝 무사사구 피칭으로 2피안타만을 허용한 채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었고 텍사스랑 이번에 홈 경기를 치르면서도 6회까지 올라와서 퀄리티 스타트에는 실패를 했지만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2실점 피칭으로 이날도 볼넷 2개 정도로 나름 안정화가 된 모습을 또 보여줬었죠. 그래서 지금 헌터 브라운이 볼질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피안타율은 1할 때 수준으로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우타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헌터 브라운의 이제 변화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주무기가 지금 이제 커브볼인데 이게 진짜 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런 부분 따지고 보면 이제 휴스턴이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오늘 경기 플라우티라든지 피셔가 못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틀도 연투를 했기 때문에 배제가 돼버리면 달라스도 어제 이제 멀티닝서에서 빼면 이제 타일러 로저스 마일즈, 그 다음에 발랜드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게 타이온 무너지면 그냥 마일즈가 똥바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치고 받아주는 경기 양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지면 휴스턴이 결국 대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여전히 그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페냐와 알바레즈 그리고 지금 이제 알투베, 크리스찬 워커, 어제 홈런 쳤던 트렌멜까지 지금
기대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타이온의 현 주소입니다. 이 타이온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도 보셨겠지만 피츠버그 상대로 맞았던 피홈런, 디트로이트전, 그 다음에 그 전에 애틀레틱스전도 마찬가지로 결국 타이온의 장타 허용 수치가 매우 높게 형성이 되면서 지금 이러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선발 싸움에서 밀린다라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고, 누가 뭐라든 이거는 휴스턴을 분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휴스턴의 승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토론토의 업셋을 보려면 사실 어제 경기, 오늘 오전 경기죠. 이게 오늘 이제 SBG를 앞세워서 토론토가 잡아봤어야 됐다. 웨스네스키 나왔을 때 그렇게 잡아봤어야 됐는데 그게 실패함으로써 분위기가 좀 아쉽게 된 토론토라고 정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컵스와 LA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이게 터커가 홈런으로 먼저 그렇게 기세를 친정팀 상대 비수를 꼬면서 스쿠바를 지원을 해줬는데 결국 터커의 수비가 아쉬웠어요. 어제 우익수들이 진짜 좀 아쉬웠었죠. 뭐 나중에 얘기도 하겠지만 바로 다음 경기죠. 이정우. 이제 터커도 어제 그 이제 타구 판단 미스로 인해서 결국 그 공을 잡지 못하고 이제 실점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리드를 뺏겨버렸던 거, 그 스쿠발에게 좀 참 아쉬웠던 수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경기는 라우어 대 이마나가가 나오는데 다저스가 5연패에 빠진 시점에 사실 이게 지금 다저스가 도저히 이제 단기 성적에서 좋게 볼 수 있는 수치들이 이제는 남아있지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마나가는 지난 경기 때 이마나가도 마찬가지였지만 홈런이죠. 홈런. 오늘 또 바람이 외야로 붑니다. 이거 진짜 홈런 조심해야 돼요. 오늘 경기가 양팀 선발 투수가 모두 장타에 대한 의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양키스 상대로 잘 던졌지만 결국 2실점 패배를 이제 맛봐야 됐던 게 솔로 홈런 2방이었었고, 오늘도 장타는 분명 이마나가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바람이 외야로 7마일가량 불어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8마일이고 이미 기준점은 9.5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는 그러면 라우어도 좌투수고 좌투수라는 매치업상 봤을 때 이 좌투 상대로 보여줬었던 이 최근에 기록되고 있는 양 팀의 성적을 보면 시카고 컵스는 좌투 상대로 OPS 0.840이 기록이 되고 있고, LA 다저스 같은 경우는 0.746으로 OPS 수준 차이도 이미 많이 나고 있는데다가 라오의 구위 자체도 약한 걸 감안하면 또 다저스가 역배를 받는 것을 납득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오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만 다저스도 이마나가의 공략 수준에 대해서는 장타에 대해서 또 나타날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야 될 거고요. 낮 경기에서 위글리필드 외야로 바람이 부는 경기는 기준점 무시, 원래 오버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높은 기준점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오버 생각은 해줘야 될 거고요. 저는 이제 불펜에서도 다저스 애초에 데이터가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우버가 조기 강판되면 더 이상 좋게 볼 수 있는 수준이 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 오늘도 컵스 정배받은 거 납득은 된다까지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입니다. 이제 어제 경기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끝내기 안타가 이정우의 수비 미스였었죠. 솔직히 실책이라고 봐도 무방한 경기였어요. 이게 이제 백스텝으로 걸어가면서 타구 판단이 그 슬라이스가 걸렸던 거다 보니까 더 이제 우측 쪽으로 이렇게 휘어나가는 타구였는데 이정우가 그 고개를 돌릴 때 여러분들이 저를 중계 화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정우가 이렇게 보고 뛰어요. 이렇게. 공은 이렇게 휘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 뛰니까 고개를 한번 바꿔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몸을 거기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러브가 이제 멀어지고 타구는 계속 휘어나가니까 잡지를 못하죠. 이정우 실수가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참 아쉬웠던 건데 사실 타격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샌프란시스코가 이번 텍사스와의 시리즈에서 어느 정도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는 분명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차전도 충분히 어제만큼의 점수를 딱 냈었고 이정우의 홈런이 있었지만 이제 점수가 났었고 이제 결국 시리즈를 나눠먹은 상황에서 이 텍사스는 브랜트포드가 복귀전을 치릅니다. 근데 리앱 등판 자체가 싱글 A 어드밴스에서 한 경기만 하고 올라오는 건데 투구수도 길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온전하게 제대로 버틸 수 있는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텍사스 같은 경우도 경기 잡아야 되긴 하거든요, 이 경기 어떻게든. 근데 이제 오늘 어떤 운영을 할지조차가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경기가 돼버릴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뭐 이제 아라에즈가 없다 보니까, 어제 아라에즈 진짜 보셨죠? 그러니까 출루 이제 효율성의 자체에서 이젠 조금 의심을 하게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도 사실 당연히 타격 데이터로 보면은 이제 기대값 자체가 텍사스 쪽에 조금 있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긴 한데 샌프란시스코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불펜 운영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기대값 자체가 이미 비슷한 상태이고, 이게 텍사스도 와카 경쟁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입장인 것은 맞지만, 왜 그 위즈넌트라고 하죠. 위즈넌트가 볼질만 하지 않으면, 적어도 이 볼질만 하지 않으면 할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가 아마 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지난 경기도 이 샌디에고가 워낙 잘 치는 것도 있지만 이 제구가 아예 안 됐었거든요. 그런 불상사는 절대 나타나진 않아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얘가 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있었는데 지금 드리겠습니다. 추가해 주시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그 볼질에 대한 의구심을 일단 품고 있는 경기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이제 스가노와 닉 마르티네즈가 나오는 경기인데, 진짜 대환장 파티 경기 중에 하나가 또 이 경기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게 되죠. 이제 어제 경기에서 진짜 양 팀의 총력전 경기가 나왔는데, 프레디 페랄타도 마찬가지고 휴즈도 마찬가지고 홈런 때문에 선발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조기강판이 되어버리면서 불펜들에게 똥이 다 튀었던 경기였어요. 진짜로 불펜들이 잘 막아줬고, 템파베이가 불펜에서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도 정말 잘 막다가 로마노가 결국에 무너져 버리면서 이게 연장으로 가버렸죠. 연장에서 헤르게트가 진짜 기깔나게 막아줬었는데, 그거를 이제 프라소라는 친구가 또 올라와가지고 경기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는 연장에까지 저력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패배하는 그림으로 어제 경기를 내주고 말았고, 오늘은 스가노를 내세워서 좀 최대한 버텨주길 바라는 경기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기준점이 11.5점으로 좀 높게 잡혔는데, 이 당장에 지금 이게 오늘 경기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스가노가 이번 시즌에 홈에서 등판한 경기 중에 오버가 났던 경기는 단 한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그때 이제 로더 나와가지고, 오늘 등판하죠, 걔. 로더 나와가지고 개같이 박살나가지고 그 콜로라도가 그때 진짜 거의 배구를 하듯이 개 털어버렸던 경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엄청나게 학살을 했던 경기, 대승을 했던 경기를 제외한 스가노의 홈 등판 경기는 오늘 나머지가 정경기 언더였습니다. 거기다 닉 마르티네즈 최근에 이제 지난 5월 달부터였나?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경기를 치르면서 거의 이제 5월 말부터 6월 달 정경기 언더, 7월 달 정경기 언더, 8월도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등판하게 되면은 언더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경기가 실제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 전에서도 결국 닉 마르티네즈가 그렇게 공략을 홈런 4방에 털렸지만 경기가 대량 득점 경기로 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닉 마르티네즈가 보여주는 이 경기 운영 능력이라든지 체인지업의 기량, 그리고 스가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크볼이죠. 메이저리그에서는 포크볼로 공식 인정을 하고 있는 공이 이 센가의 포크볼, 고스트라 불리는 포크볼밖에 없어서 스플리터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그 포크볼, 일본에서도 먹혀왔던 그 포크볼은 메이저리그의 이번 시즌 스가노의 목숨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티네즈도 일본산 포크볼이고, 사실상 그 체인지업이 일본산 스플리터고,
체인지업인데 아무튼 그 이제 일본에서 연마해온 그 둘의 이 오프 스피드 피칭의 대결이 오늘 많은 땅볼을 좀 유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와는 다르게 선발 투수들이 퀄리티 스타트급의 피칭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이 되는 경기라서 아무리 쿠어스필드라지만 이 11.5점이란 기준점은 좀 높아 보이는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뭐 불펜에서야 어제 양 팀 기량들 보셨겠지만 너무 갈려가지고 결국 나오면 안 된 투수들까지 나와서 이제 프라소까지 나오다 보니까 실점이 됐던 건데 결국 베르나르디노, 로마노, 그 다음에 이제 메이야, 그 다음에 저 이제 헤르게트, 어제 안 왔던 아그노스까지 다 할만한 선수들이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어제 나왔던 클레빈저, 그 다음에 베이커, 그다음에 그 웰즈, 여링 베이쿠, 켈리가 아마 오늘 이제 못 나오게 될 건데 이제 로이 크로프트가 좀 불안합니다만 요까지 생각하면은 뭐 승패를 떠나서 일단은 버티는 양상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언더 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승패를 굳이 따지자면 이제 결국 지금 이제 순위 경쟁에서 더욱더 치열한 양상 속에 리암 힉스를 영입해서 결국 힉스가 또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홈런으로. 이 중심 타선이 굉장히 매서워진 이 템파베이가 클러치 능력은 조금 더 뛰어나지 않나라는 판단은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와 레인저스 경기인데 제가 어제 경기도 이거 말씀드렸죠. 언더 양상 속에서 경기가 결국 이렇게 시즌을 포기한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레인저스도 이겨야 되는 이게 이제 클리블랜드랑 마찬가지였는데 안타 11개 때리고 무려 단 1점만 뽑아냈던 경기였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이제 그 사실 타격적인 측면 따지고 본다면은 LA 인저스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게 될 텐데 결국 이제 아껴놨던 불펜들을 오늘 또 쏟아낼 테고 근데 볼티모어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연투 가능한 불펜 자원들 다 생각하면 사실 두 팀 다 걱정되는 부분은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땐 레인저스가 이겨야 되는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디트머스 만만치 않을 거고요. 양 팀 지금 좌투 상대로 단기 성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데이터 정도만 보더라도 지금 LA인저스가 2할 3푼 6리 수준에서 OPS 0.664 수준이 기록이 되고 있고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할 4푼 4리 수준의 타격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볼티모어가 조금 앞서는 게 OPS 수준에서 결국 슬러그 장타 생산에서는 조금 더 앞섰다라는 걸 생각하면 오늘도 볼티모어가 왜 정배를 받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디트머스도 이제 로저스 같은 경우도 로저스가 최근에 이제 디트로이트전이었었죠. 이 개그치 박살이 나버리면서 참 아쉬운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 경기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경기에서 결국 이 로저스는 피홈런 억제 능력이 명백히 존재한 투수였다라고 증명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디트머스가 지난 휴스턴전도 세인트루이스전도 이전에 텍사스 원정에서도 보스턴 상대로도 전부 다 홈런 때문에 실점의 빈도가 나왔었고 오늘도 그 장타 억제 능력의 차이는 결국 이 양팀의 승패를 가릴 수 있다라고는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볼티모어 정배 이해는 되는 것 같고 승패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이제 이 경기는 언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양팀의 타격 자체가 최근에 하락세가 너무 심해서 결국 점수를 내는 것이 홈런이 된다면 그 수치가 결국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더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와 뉴욕 매치의 경기입니다. 저는 어제 이거를 조합픽을 썼다 틀렸어요. 클리블랜드 승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클리블랜드가 잔루가 진짜 미친 듯이 나옵니다. 무만무에다가 1-3루 뒤지고 무사 1-2루 무득점에다가 무슨 아주 그냥 병살타는 땅볼이란 땅볼을 골라서 다 쳐버리는데 답도 없어요. 진짜로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했던 경기였었고 사실 1점 뽑아 나가는 과정에서 그 바자나의 안타도 그 이제 진짜 땅볼이었는데 진짜 코스가 진짜 너무 절묘해서 린도어가 못 잡아서 빠져나가서 점수 냈던 거였었고 진짜 보면서 역겨워 죽는 줄 알았었거든요. 이제 오늘 경기는 바이비 대 스캇이에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어제보다 더 치기 어려워지는 게 클리블랜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경기를 이제 보강도 했고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제 경기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바이비는 최근에 지금 4경기 연속 7월 11일자 마이애미 원정부터 지금까지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제 후반기들하고 바이비가 진짜 알짜배기 활약을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바이비가 진짜 페이스가 바짝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스캇이 이 제구만 흔들리지 않으면, 지난번에 미러키전에서 제구 흔들려서 또 개판 났었는데 제구만 안 흔들리면 얘 퀄리티 스타트 충분히 가능한 선수죠. 그래서 양팀 선발 싸움은 오늘도 치열할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제가 어제 매치 경기 분석을 하면서 클리블랜드의 우세를 예상했던 게 불펜 운영이 딱 그거였어요. 두루빈 운영부터 해가지고 예상이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얀이라든지 아니면 누네즈라든지 아니면 맥달매치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또 나올 거 생각하면 도저히 매치 쪽으로 손이 안 갑니다. 이게 여전히 클리블랜드가 오늘 경기에서 쓸 수 있는 자원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제 게디스부터 그 다음에 요호, 그 사브로스키, 홀더맨, 스미스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에린을 에린도 나올 수 있어요, 연투하면은.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클리블랜드가. 그래서 언더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클리블랜드 승 또 노려보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거고요. 어제 클리블랜드 타격감 생각하면 스카다인데 이건 말릴 수밖에 없어요. 스카의 스위퍼는 오늘도 많은 헛스윙을 유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워낙 이제 이 좌타자가 많대. 스위치 히터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트레이드 가지고 영입을 해놓은 것도 스위치 히터였었고, 이제 클리블랜드가 스위치 히터를 졸라 좋아하는데 이 스위치 히터가 존나 많습니다. 이 보시면 라인업에만 4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좌타자가 조아델 빼고는 전부 다 좌타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스캇은 결국 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수의 1원칙은 투수에게 그 타자로부터 공이 멀어져서 방망이에 닿지 않게 만드는 것이 투수들의 1원칙입니다. 원래라면. 결국 이제 우투수가 던지는 스위퍼는 좌타석에 들어선 타자들에게는 멀리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스위퍼 빈도가 실제로 지금 이제 스캇이 이번 시즌 던지면서 우타자에게는 35%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좌타자에게는 스위퍼가 14.5%밖에 기록이 안 돼요. 오히려 빠른 공 커터 싸움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의외로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에 얻어맞고 있는 홈런이 무려 그나마 빠른 공 5개가 모두 좌타자에게 나왔다는 점에서 클리블랜드도 오늘 좌타석에 들어서는 이 타자들의 장타에 스캇이 무너질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봐야 돼요. 이번 시즌 피홈런이 7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6개가 좌타자에게 나왔습니다. 하나가 스위퍼였었고 5개가 포신 패스트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클리블랜드 좌타자들은 분명 빠른 공을 노리고 있을 텐데 어차피 커터 빠른 공이니까 대부분이 그거에 장타를 때려내고 리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승패를 가를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러면 점수 내는 수준 자체가 홈런에 의존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홈런이 그렇게 맞더라도 결국 스캇의 좌타자들을 상대로 한 구종별로 이 구속들을 바라봤을 때 이 평균 구속이 빠른 공도 87.9마일, 커터도 79.4마일, 스위퍼 84마일, 홈런이 나올 수 없는 평균 구속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진짜 잘 맞은 장타가 아니고서는 애초에 노림수에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 실점이 나오는 수준의 장타가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와 애틀틱스 경기인데 요거는 제끼겠습니다. 일단은 로우더 대 로페즈면은 투수만 보면 오버가 맞아요. 근데 양 팀이 어제도 오버 게임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점오 언더였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경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로 보면은 양 팀의 타선은 최근에 연패로 부진한 양상 속에서 이미 타격 데이터가 바닥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점수가 이렇게 나는 양상 속의 경기가 이루어지고 결국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는 이 작은 구장의 환경을 활용한 경기 양상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경기 예측 범주는 제가 분석하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모든 경기의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이제 오늘도 로우더는 재고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수치적인 부분에서의 불안,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엮이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오늘 발현되게 되면은 이제 뭐 양팀의 타격 데이터를 떠나서 스스로 자멸하는 경기 양상 속에서 타자들이 좀 더 웃게 되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나마 최근의 성장 범을 로우더가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은 더 많이 든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양팀 투수들 결국 지금 지난 최근의 경기 실점 수준이 아무리 적다라고 하더라도 로우더도 실제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 대패했었던 그 스가노 나왔던 경기였었죠. 쿠어스필드 원정 빼고는 로우더가 대량 실점을 했던 경기 양상은 없었어요. 그냥 경기를 보면은 커맨드 자체가 분명히 불안하고 이렇다 보니까 저로서도 좋게 바라볼 수는 없는 건데 양팀이 어느 정도까지 장타를 때려주고 이런 부분을 보여줄지는 사실 좀 까봐야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경기도 좀 생각하는 거는 오버인데 이 뭐 제가 뭐 양팀의 타격을 더 고평가해야 될지 투수를 고평가해야 될지 그거를 답을 조금 내리기 어렵다. 좀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오버 말씀은 드리는데 불펜도 서로가 좀 안 좋고 그래서 오버는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추천을 못 드리는 오늘 제가 실제로 전경기 평점을 매기면서도 6점 주면서 전경기 중에서 가장 최저점으로 제가 매겨서 드렸던 게 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추천은 못 드린다. 그렇게만 일단 말씀드리고 요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오늘 개인적으로 두 손 모아서 기도할 경기예요. 이 많은 분들 다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방송에서 대놓고 제가 필라델피아 팬이라고 이제 필리건이라고 이제 어필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제 방송인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어제 경기는 정말 영광이었고 너무나도 희열이 돋았고 이제 그 킬리안까지 나와가지고 경기를 마무리했고 선취점을 냈던 것도 영입된 아라에즈의 4번 타자의 역할이었었고 너무나도 보기 좋았던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앤드류 페인터가 결국 2군으로 다시 쫓겨났다가 그러니까 마이너로 쫓겨났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난 경기 던졌던 게 하필 또 퀄리티 스타트가 됐었고 1회 그때 많이 부진 흔들렸던 양상이 결국 나왔지만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결국 결과는 6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였어요. 그 피트 알론소에게 이제 피트 알론소 맞을 거야. 그때 홈런 맞은 거를 제외하고는 흠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었습니다. 그 실제로 마이너 내려가서도 얘가 너무 잘 던졌고 다시 제콜업을 만들어냈었던 거였고 앤드류 페인터가 필라델피아의 최대 유망주 투수로서 너무 기대와 걱정이 많았었고 이제 수술 후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마이너에 있을 때 그래서 다시 그런 반등이 또 나왔는지를 오늘 경기에서 증명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일단 제이컵인 같은 경우도 복귀를 해서 경기를 이제 펼쳤으나 애틀랜타에게 홈런 때문에 무너졌었고 오늘도 상대는 홈에서 경기를 하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어빈의 커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구종 가치가 높은 구종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삼진율도 뛰어나고 휘 퍼센테이지 40%를 이미 넘어가는 주무기이기 때문에 특히 낮은 곡으로 떨어지는 이 커브볼은 좌타자들도 도저히 감은 쉽게 못 잡는 경우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오늘 특히나 스윙상으로 보면 하퍼도 많이 낚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아라에즈 지금 타격감 바짝 올라온 트레이 터너가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경기가 될 겁니다. 어차피 워싱턴은 지금 힘이 빠지는 게 불펜이에요. 불펜에서 도저히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지금 불펜에서 보강까지 이루어진 시점에 좌타자들 라일리 릴 그다음에 저 CJ 에브람스 얘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매우 크다, 매우 희망적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브룩스 레일리가 여기 지금 들어온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브룩스 레일리가 롯데에서 넘어가는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나면서도 메이저리그에서 아직까지 불펜에서 그렇게 활약하는 게 정말로 이제 놀랍고 이미 어제 경기를 통해서 이제 제임스 우드 자체도 이제 아마 전완근일 거야. 전완근 부상이 전완근 복사근이었나? 아무튼 부상 때문에 또 빠졌죠. 그러면 이제 뜬금포까지도 이미 또 이제 제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리드오프로서 슈아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이 제임스 우드도 빠져버린다면 오늘 경기에서 딱 그냥 진짜 깔끔하게 브룩스 레일리가 좌타자들 싹 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좌운이 필요하다면은 알바라도 있고, 그리고 주량까지 갔을 때 페인터가 5이닝만 사실 던져줘도 이 경기 운영이 충분히 된다까지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앤드류 페인터에 달렸다. 전반기 같은 피칭하면 당연히 그냥 오버였을 거예요. 근데 후반기에 돌아와서 마이너에서 너무나도 많은 걸 보여줬고, 돌아와서 첫 경기도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을 했다면 지금 제임스 우드까지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어제는 또 클리블랜드에서 대타 나와가지고 활약을 못했지만, 네선 올로우도 뭐 워싱턴에 있을 때 그런 장타 생각하는 그런 타격도 이미 없고, 이 네선 올로우도 그 다음에 뭐 그건 시기가 좀 됐지만, 아무튼 지금 워싱턴이 계속해서 이미 꾸준하게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타선이 버텨주고 있었던 게, 뭐 따지고 보면 CJ 에브람스 혼자였었는데, 원래 그 전에 이제 커티스 미드도 있었죠. 근데 트레이드가 다 되고, 그다음 CJ 에브람스 타격 부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주가량 동안에 맹타를 치던 게 지난주부터 어제 경기까지 토탈에서 지금 타격이 1할 대로 갑자기 이제 꼬라박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워싱턴은 오늘 경기를 좋게 바라볼 수는 사실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필라델피아는 지금 이 분위기 반드시 이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앤드류 페인터가 그래서 내일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봐야 돼요. 전략으로 어차피 할 거라는 생각이면 앤드류 페인터는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도 보면서 이 경기는 제발 페인터가 잘 던지기를 팬으로서 좀 기대보다는 기도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은 필라델피아 승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양키스와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인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볼피를 이제 있게 만드는, 메이저리그 전체 파이프라인에서도 아마 13위였나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양키스 유망주 랭킹 1위에 이제 있는 이제 루가주가 있다면, 원래 루가주가 이제 합류해서 또 이제 이번 시리즈 합류했죠. 워싱턴에서 트레이드돼서. 아까 또 까먹었는데 루가주도 빠졌죠. 그리고 이제 데뷔를 했었던 이제 롬바드 주니어가 어제 데뷔해서 병살타 만든 엄청난 호수비와 함께 또 홈런까지 기록해서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데뷔전 진짜 화려한, 이제 당겨쳐서 진짜 발사각도 이쁘게 나온, 피지컬도 조금 마른 저지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로 기가 막히게 때리는 홈런이 나와가지고 2대0으로 도망가는 솔로 홈런에 정말 화려한 데뷔전을 또 치렀습니다. 이 엄청난 피지컬을 가지고 수비에서 유연성과 그 다음에 어깨 송구 능력, 파워까지 겸비한 모습을 보였다 보니 이제 트리플 A로 이제 내려가 버린 이제 볼피가 더 이상 콜업을 진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것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정말 이제 양키스의 또 하나의 전력이 보강되었다라는 느낌도 주었던 경기였었고요.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워렌이 나오죠. 사실 워렌이 지난 경기를 치르면서 저도 사실 털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시카고 컵스 상대로 경기였었죠. 진짜로 이거는 그래도 이마나가 상대로 했을 때 워렌이 좀 털려야 되는데 그래 봤었는데, 당시 이제 컵스 상대로 진짜 압도적인 피칭을 하면서 그때 경기에서 그냥 워렌의 그 스위퍼랑 체인지업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무브먼트를 보였습니다. 그 경기 때 이 워렌의 공을 보면요, 오늘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이 이거 칠 수 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애초에. 지금 아무리 뭐 지금 벌레슨부터 에레라까지 타격감 좋은 타자들 중심 타선에 구축되어 있고 얘네들 컨택 능력 충분히 인정은 해줘야겠지만, 그때 컵스전의 워렌의 무브먼트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때 제발 컵스 이겨라 하면서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워렌 임마 공 좆대네 오늘, 이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를 실제로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만약에 그 페이스라면 쉽게 칠 수 있는 공이 아니에요. 지금 워렌이 이번 시즌 포신 패스로 평균 구속이 93마일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경기에서 워렌의 구속이 95마일을 이미 넘기면서 위력이 어마무시했었습니다. 그 공을 만약에 던질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양키스 승 봐야겠죠.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렌을 당연히 이제 오늘 직전 경기만 놓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좋게 바라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서도, 조금 불안한 게 이번 시즌 행보를 보면 결국 그 정도의 구위가 지속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경기 또한 그게 따지고 보면은 구속이 오히려 빠졌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변화구가 그래서 좀 돋보였나 싶기도 한데,
오늘 경기에서 그런 무브먼트 있는 공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워렌이 단일 경기에서 평균 구속이 가장 빨랐던 날이 94마일을 이제 94.2마일까지도 나왔었고, 이제 그런 공을 만약에 오늘 던지게 되면은 타선에서도 좀 일부 좀 도와주면서 경기를 좀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다. 좀 그렇게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래도 팔렌테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고, 벤라이스부터 시작해서 분명 지금 이제 양키스도 타선의 저하는 어느 정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차전 경기가 그런 식으로 개오바 게임이 되면 안 되는 경기였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데이터는 꼬라박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합류한 라모스도 어제 못 쳤고, 벤라이스도 볼넷을 걸어 나가긴 했지만 결국 타격에서 아직까지 페이스 올라오지 않은 모습 똑똑히 나타났었고, 뭐 오늘도 언더 게임 이미 생각은 해주셔야 된다. 1차전 경기 양상이 아예 말이 안 되는 양 팀의 타격입니다. 오히려 어제가 진짜 정상적으로 양 팀이 최근에 후반기 때 보여주고 있는 타격을 명확하게 반영한 경기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양키스 승언더 보면서도 언더도 꽤나 괜찮을 수 있다까지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불펜에서 어제 경기 치르면서 이제 오늘 세인트루이스도 불펜 부하 풀리게 될 거고요. 양키스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핸드릭스랑 아마 크루즈를 아마 못 쓸 것 같은데, 베드너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제 계속 폭당폭당하면서 등판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등판하면 4일 3등판이라 세이브 상황이면 아마 출전은 가능한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티밀 데로산토스 그다음에 블랙번이 아마 조금 더 많이 쳐줘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양키스 승에 확실한 이제 근거 자체를 두려면 좀 타격이 좀 잘 터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미 언더 봤죠. 그래서 요거를 점수를 그렇게 고평가하면서 제가 배팅 조합까지 활용하지는 못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과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 제가 이제 사실 저도 보스턴 승 정말 걸고 싶었었는데, 이제 구속이 느린 자투수가 나온다라는 점과 함께 트리거가 또 화이트삭스 승 트리거가 나와버려가지고 걸렀는데 1회부터 아주 시원하게 퇴근을 시켜줘서 보스턴 승 가신 분들 원래 개꿀 빨았던 경기였었죠. 이제 14대2로 학살을 해놨습니다. 이제 타격에서 워낙 이제 또 이미 강한 것을 증명을 해버렸고, 오늘 소니 그레이 나옵니다. 소니 그레이가 지난 등판에서 결국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 오늘 경기에서 잔상이 조금 남아 있으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근데 소니 그레이가 결국 그렇게 이제 애틀레틱스 상대로 아쉬웠었고, 토론토 상대로도 무너지면서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니 그레이의 시즌 지표를 본다면 그 스위퍼와 커브의 위력은 확실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오히려 오늘 상대 선발로 나오는 심브룩과 비교했을 때도 오늘 경쟁력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그 XPIF 수치라든지 XERA 수치라든지 여타 이제 각종 지표들을 보면 이제 심브룩이 오늘 진짜로 경쟁력은 이제 확실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사실 선발 매치업은 어제보다 오히려 더 화이트삭스가 할만하다라는 느낌은 들 수 있어요. 관건은 결국 이 타격에서 보스턴이 그렇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구 경쟁을 이제 펼쳐가면서 양키스를 추격하는 과정에 보스턴의 기세를 꺾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20몇 승 뭐 6패, 4패였나 뭐 그렇게 하고 있죠. 보스턴이 지금 엄청난 페이스로 승수를 쌓아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스턴의 경기는 지고 있어도 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도저히 주지를 않을 만큼 그 기세가 좀 매섭습니다. 최근에 뭐 요시다도 지금 타격을 또 가세를 하고 있고, 아브레이유, 콘트레라스, 그리고 이제 드루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이제 대타로 나올 수 있는, 이번에 디트로이트에서 넘어왔었던 이제 우리 대표팀에서 출전했었던 저마이 존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걸을 타선이 없어요. 지금 보스턴이 이 화이트삭스가 이기려면 결국 또 오늘 경기에서는 마이즈로스, 무라카미, 바르가스, 몽고메리 다 얘네들 홈런 때려줘야 되는데, 순수 타율에서 이미 보스턴에게 밀리고 있다 보니까 보스턴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화이트삭스가 오늘 경기 이제 치르면서도 에릭 패디랑 같이 1+1으로 마틴 운영을 해버려가지고 불펜이 총력전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기대값도 이제 화이트삭스에 있다라고도 생각도 듭니다. 저도 보스턴 승 근데 오늘 또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도 트리거 하나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 지금 요 보시면은 $250 수준의 해외 유료 베팅 업체 구매 트리거를 제가 또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하나만 공개를 하면 오늘도 시카고 화이트삭스 승테이 트리거에 언오버는 언더 트리거가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오늘 실제로 화이트삭스가 이기려면 언더가 나야 되죠. 보스턴의 타격을 억제를 해줘야지 화이트삭스가 이기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심브룩이 버티면서 불펜에서 도밍게즈가 가고, 새로 이제 합류를 한 이제 브로조반과, 그 다음에 진짜로 지금 이번 시즌 너무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그랜트 테일러, 그 다음에 자완에서 이제 허드슨 또는 뉴컴 둘 중 한 명, 얘네들 해가지고 버텨줘서 한 이제 브룩스가 3이닝 6이닝 정도, 불펜에서 나머지 3이닝 정도 쳐주고 경기를 끝낼 수 있기를 바라야 되는 경기겠죠, 시카고 삭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트리거가 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바람도 외야로 불고, 기준점 8.5점에다가 보스턴 탈감 올라와 있으면 보스턴이 장타쇼 하면서 이거는 보스턴 승오버가 돼야 되는데, 트리거가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갖고 저도 일단 걸른 경기입니다. 제가 뭐 트리거가 매번 다 맞춘다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제 활용 방식은 그래요. 트리거랑 제 의견이 다르면 저는 그냥 걸러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는 트리거가 완전히 반대를 보고 있으면 혹시나 또 그럴 수 있으니, 어제도 뭐 샌디에고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컵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반대 트리거들이 적중을 만들어내 버리니까 오늘도 그냥 거르자 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냥 걸렀습니다. 저는 예상은 당연히 최근 데이터상으로는 보스턴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트리거가 그렇게 말을 하니 일단 걸렀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마이애미가 이 경기가 어제 이제 개언더 게임 양상 속에서도 후반 가가지고 점수 났죠. 이제 어제 이글레시아스 무너진 게 좀 애틀랜타에게는 좀 충격이에요. 오늘도 실제로 마이애미가 리아믹스가 빠져버리니까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는데, 지금 점수 내는 구간 자체가 지금 많이 이제 좀 헐거워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이애미도 4번 타자 나와야 되는 게 원래 리아믹스였는데 딱 거기 캐시 들어가니까 흐름이 거기서 싹 끊어져 버리죠. 어제 로페즈가 2안타, 3번 출전해서 2안타, 5번 출전했었던 저 누구야 에르난데스 어제 2안타, 근데 4번 타자 캐시가 4타수 무안타, 흐름 끊어 먹어버리잖아요. 오늘 실제로 이게 라인업이 이렇게 바뀌던가 캐시는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장타 담당하고 있는 타자가 오히려 여기 에르난데스 쪽입니다. 얘가 홈런 생산이 기깔나죠, 콘이랑 같이.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 활약했었던 4번 타자 역할의 칼 스튜어트 스타워즈도 지금 그 정도 아니고, 타격 기대값은 로페즈, 코니, 그 다음에 이제 에란데스 여기에 있는데 너무 띄엄띄엄해. 이 라인업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트렌타가 이기면서 지금 필승조 역할을 하고 있는 도드, 리, 이글레시아스 다 꺼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엘더가 버텨주는 양상 속에서 필승조 운용으로 이기려고 했을 때는 이제 푸엔테스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거고, 그럼 푸엔테스가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보면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이거 진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유리 페레즈가 나오는데 이거 8.5점 준다? 이거 애틀랜타의 홈에서 타격 데이터를 좀 반영을 했다라지만 너무 페레즈를 저평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페레즈 구이면은 퀄리티 스타트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마이애미가 어제 경기에 불펜 운영했던 거 따지고 보면은 이제 오늘 경기에 피터슨 지금 이틀 연속 안 나왔습니다. 무조건 쓸 수 있는 상황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드닉을 썼으면 이제 오늘 경기는 아마 이제 깁슨이라든지 아니면 주바 둘 중 한 명 쓰고, 그 다음에 페어뱅크스까지 가는 과정은 이기는 그림에서, 그게 아니면은 지는 그림에서 이제 파쉐르 나와가지고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이 운영에서 경기를 바라보면 이 경기는 점수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제 저만의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공식상으로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오늘 경기에서도 마이애미가 낼 수 있는 점수가 한 4.2점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애틀랜타가 낼 수 있는 점수도 한 4.1점 수준에서 비비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이게 홈런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깨져버리면서 좀 오버가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게 불펜 운영 때문에 그런데 페레즈가 6이닝을 던진다는 계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만, 페레즈가 7이닝을 던진다는 계산을 해버리면 애틀랜타가 낼 수 있는 점수가 3.6점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이 경기는 업셋을 내도 이상하진 않다라고도 보게 되는데, 결국 이제 마이애미도 점수 효율성 자체가 너무 구닥다리라 가지고 지금 장타 생산에서 엘더 상대로 또 홈런으로 점수를 얼만큼 뽑을 수 있을지, 그걸 두고 본다면 이게 사실 엘더가 지금 계속해서 피홈런을 맞고 있습니다. 7월 달만 하더라도 정경기 피홈런이고요. 6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원정도 홈런 2방 포함해서 최근 5경기 동안에 얻어맞고 홈런만 9방입니다. 엘더가. 그래서 제가 마이애미의 업셋을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점수 수준 자체가 너무 이게 효율성이 좀 이게 띄엄띄엄이라 가지고 오늘 가능성 높은 게 제가 볼 때는 또 코니랑 에란데스 둘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방 정도 나온다 생각하면은 8.5 언더 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 경기가 마이애미가 어제랑 점수가 좀 반대로 마이애미가 오히려 4대2 내지 4대3으로 클러치 승부 속에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애틀랜타 승은 볼 수 없다. 그게 제 견해예요. 엘더 지금 피홈런에 계속해서 노출돼 있고, 유리 페레즈의 구위는 이미 토론토 부상으로 이탈됐던 그 토론토 경기부터 해서 복귀하고도 꾸준하게 진짜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스시티 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제가 불안했던 게 딱 그대로 드러났죠. 조라이언이 유독 캔자스시티만 만나면 약하더라고. 실제로 캔자스시티가 이번 시즌 미네소타 상대 5할 승률 이상 기록하고 있는 상대팀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팀이 또 미네소타예요. 지금 이번에 오늘 경기도 카메론이 나오는데, 이 카메론이 미네소타의 천적입니다. 천적. 이번 시즌 카메론이 미네소타만 만나면 너무나도 좋은 피칭을 펼치면서 진짜 그냥 뭐 가지고 놀았다라고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피칭을 실제로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진짜 의외로 기대되는 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미네소타를 상대로 등판하는 카메룬의 피칭이 될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오늘 나오는 이제 딩크레머도 약하게 제가 이제 딩크레머 욕을 좀 많이 했죠. 딩크레머가 볼티모어에서 던질 때부터 해가지고 얘는 계속해서 피홈런에 노출이 되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딩크레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결국 이제 항상 좀 이제 말했던 거는 워낙 변화구 자체는 괜찮은데 빠른 공이 실투도 많고 무난하다 보니까 이 장타를 많이 노출된다라는 거. 오늘도 똑같은 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안으로 불어서 그게 좀 소실될까 싶긴 합니다만서도 이제 어제 복귀했었던 바위주도 날뛰었었고, 이제 캔자스시티의 구장 자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작년에 이제 보수를 하면서 올 시즌부터 펜스를 앞당겨가지고 구장을 좀 작게 만들었다 했죠. 그 여파가 또 당연히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미네소타를 상대로만큼은 정말 위력적인 피칭을 펼치면서 이번 시즌 미네소타에게 총 3경기 2승 0패 0.47의 ERA로 19이닝 동안 맞았던 피안타는 단 8개, 1자책점에 볼넷도 3개밖에 안 내주고 삼진도 19개, 압도적인 피칭을 했었던 이 카메룬, 오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미네소타 상대로 강했었고, 캔자스시티가 실제로 또 최근에 경기를 펼치면서 이 캔자스시티라는 팀이 홈 경기 승률이 원래도 이번 시즌 자체가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이 최근에 홈 10경기 무패입니다. 아마 1패였나? 어제 경기 이겼고, 샌프란시스코 시리즈 수입했었고, 샌디에고 위닝했죠. 위닝했고, 필라델피아랑 경기했던 것도 위닝했고 2, 3차전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한 경기 졌네요. 맞죠? 거의 10경기, 9경기에서 1패밖에 하지 않을 만큼 홈에서 승률이 지금 압도적인 캔자스시티입니다. 심지어 해당 기간 동안에 바위주가 없기도 했어요. 근데 바위주까지 돌아와 있다? 거기에다가 안 그래도 미네소타 자완 상대로 약한데 지금 천적 천적 이제 노아 카메론까지 나온 데다가 딩크레머는 홈런 장타 노출도 되어 있는 시점이라는 걸 생각하면 캔자스시티가 아무리 지금 이제 이번 시즌이 덤핑된 시즌이라 하더라도 이거 홈에서 팬 서비스 좀 해줘야 되는 경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캔자스시티가 불펜도 좀 보강이 되어 있죠.
전력 자체가 불펜 뎁스가 워낙 깊어져 있어서 뭐 투수 운영에서 따로 또 문제가 될 거 있다고 보지도 않을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뭐 노아 크레머 같은 경우, 그 노아 카메론 같은 경우도 이 직전 경기 미네소타전에서 8이닝 피칭까지 했던 지금 이력이 있다 보니 소모값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아비어스해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캔자스 시티가 기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피츠버그의 경기인데, 어제 이제 주력으로 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5승 0패, 7월 이제 20승 3패하고 있는 단폴 선정해드리는 경기 선정했던 게 어제 미러키 언더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초반에 좀 점수가 나고 좀 쫄았었는데, 특히 이제 도태를 꺼내가지고 멀티닝 기용했을 때 쫄았어요. 그게 지금 1-3루에서 그 만약에 못 막았으면 이제 오버였는데 그 막아냈던 게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오히려 이제 피츠버그 입장에서 폴 스킨스만 무너지지 않으면 이 경기 잡아야 되는 경기거든요. 근데 폴 스킨스가 최근에 흔들려가지고 실점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 우리 걱정이에요. 피츠버그가 오늘 불펜은 진짜 걱정할 게 없어요. 어제 라미레즈 썼던 거 제외하면은 오늘 경기에서 이제 도텔 썼으니까, 도텔 경기 만약에 도텔 제외되면은 롱릴리프급 때려박을 수 있는 무르진스키, 그 다음에 이제 커비 게이츠 어제 나왔는데 11개 던스니까 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발 나올 수 있죠, 하루 쉬었으니까. 그 다음에 마무리 소토 대기하고 있고, 영입한 루쿠이버에다가 자완에서는 몽고메리까지 생각하면 진짜로 이거 폴 스킨스가 다 필요 없어요. 5이닝만 던져줘갖고 리드만 하면은 불펜은 미러키보다 오히려 압도적으로 피츠버그가 뎁스가 좋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일 핸더슨 복귀전 치르는데, 얘 마이너에서 지금 리앱 등판 진짜 거의 1피안타 맞고 거의 퍼펙트 수준으로 이제 리앱을 맞춰가지고 기대를 바로 하고 또 올려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좀 미러키는 이제 카일 핸더슨에 거는 기대가 좀 클 건데, 불펜에서 어제 이제 맥일, 유리베, 그 다음에 센자텔라, 영입한 센자텔라까지 써버렸고, 이제 오늘 쓰게 되면은 사실 이제 카일 핸더슨이 좌투수니까 DL 홀이 만약에 이제 좌투수로 또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면, 자칫 이제 폴 스킨스에게 리드를 뺏겼을 때는 그랜트 핸더슨이 이 경기에 땜빵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짬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폴 스킨스만 잘 던져주면 피츠버가 이기는 그림이고 언더 게임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게 폴 스킨스가 지난 경기도 신시내티 상대로 홈런 2방 쳐맞으면서 5이닝 못 던지고 강판당했죠. 5실점하면서. 그 전에 컵스 상대로도 삼진은 무려 11개나 잡아냈지만 6회까지 5실점 경기였었나. 그때 이제 불펜에서 못 지켜가지고 그 자책점 다 떠안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러키 상대로 7월 달에 던졌던 경기도 5이닝 2실점 피칭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경기 양상 자체가 피안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제 몰아치면서 당했던 거 생각하면은 오늘도 이 원정 경기면 더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좀 그런 의견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폴 스킨스가 데뷔 시즌에 얘가 최대 102마일, 경기당 평균 구속이 99마일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폴 스킨스는 직구 평균 구속이 97마일이 깨졌습니다. 지금 96.9마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건 스플리터가, 이제 얘가 지금 던지는 그 스플리터가 어려운 게 보통 스플리터가 아니라 스플링커라고, 이 스플리터랑 싱커를 복합적으로 섞어가지고 지가 지만의 구종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도 구속이 94, 5마일까지 나오니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건데, 지금 확실히 직구 힘은 작년만치 못하다라는 거죠. 얘가 못 칠 공이 아니야. 97마일은 분명히 메이저리거들이 지금 선발 투수 제가 기본 요건이 제가 97마일이라고 말할 만큼 이 97마일은 꽤나 평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양팀 매치업은 언더가 또 맞아요. 근데 폴 스킨스를 맹신하셔서 안 돼요. 폴 스킨스 나오면서도 이렇게 정배 나온 거 분명히 이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일단은 그냥 언더만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본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만서도, 폴 스킨스 최근에 제구라든지 이런 정교함이 좀 떨어졌던 거 좀 생각하면은 조금은 더 이제 좀 불안한 부분이 좀 크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경기지 않나. 일단 결론은 저는 언더 본다라고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애틀과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디트로이트 데이터가 그냥 생으로 역배 그냥 싹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선발 투수 멜트는 사실상 디트로이트의 1선발이라고까지 분명 강조를 드렸어요. 8대 0으로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고, 오늘 경기는 타임 매든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선발로는 이제 드류 앤더슨이 실제로 공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펜데이라고 보면 돼요. 디트로이트의 불펜데이가 성공할 것인가, 뭐 따지고 보면 되는 걸 거고, 당장에 브라이언 우 욕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 브라이언 우라는 선수가 홈과 원정의 기록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선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브라이언 우의 성적을 보시면은 지금 같이 보실까요? 지금 홈 등판 경기에서 브라이언 우는 6승 0패 9경기 나와서 2.20의 ERA, 원정 12경기 1승 8패 6.71로 홈과 원정의 이 피안타율만 보더라도 1할 6분 7리 3할 WHIP 0.77, 1.49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는 선수예요. 애초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브라이언 우가 씨바 홈 원정 달라졌다고 그따구로 성적이 차이 나는 게 난 못 믿겠다. 이 새끼 씨바 쳐맞는 거 보면은 그냥 나는 이 새끼 이제 안 믿을래. 홈이라고 해도 또 털리겠지. 디트로이트 빠따 개쎄다. 그러면은 이 경기는 그냥 디트로이트도 역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브라이언 우가 유독 아이러니하게 진짜 홈에서만 던지면은 5이닝 6이닝을 2실점 내로 그냥 끊어버리면서 너무 좋은 피칭을 해주고 있으니, 아, 홈에서 브라이언 우는 마운드발 받고 좀 잘 던질 것 같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이 경기는 언더로 가셔야 돼요. 근데 심지어 오늘 국내 언어보 기준점이 8.5점이 잡혔어요. 이게 분명 디트로이트의 타격 최근 데이터를 분명 반영을 한 거고, 실제로 디트로이트가 애틀레틱스 원정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타격값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시애틀이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타격 데이터만 단순 로우 값만 보면은 리그 1위가 지금 디트로이트예요. 그게. 그래서 그 타격에 오늘도 당할 거라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건 디트로이트의 역배로 노리셔야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라이언 우가 그렇게 최근에 6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5월 말부터였죠. 원정 경기 계속 빠갈라면서도 홈에 와서는 계속 잘 던졌어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 오늘도 홈에서 브라이언 우가 5이닝만 던져주면 불펜에서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제 아꼈던 시애틀의 불펜 자원들이죠. 아무리 무뇨제를 포함해서 바자르도, 그 다음에 페르와,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어, 그 다음에 영입된 도밍게즈까지 모두 또 재투입이 또 이루어지고 하면 막아낼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불펜진이 오히려 이제 그렇게 불펜 싸움까지 걸고 넘어져 버리면 사실 시애틀이 못 공략할 투수들은 아니거든요. 이번 시즌 행보만 보면 피네건도 사실 워싱턴에 있을 때만큼 그렇게 압도적인 구수위가 안 나오고 있고, 한니피도 마찬가지고 좌투수 버텨줘야 되는 선수 그나마 2명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제 좌타자들 상대하는 좌투수 2명, 나머지 불펜 마무리 이제 켈리 젠슨까지 해가지고 우투수들이 정확하게 이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전 판단은 안 해요. 그래서 사실 불펜 싸움까지 가면 디트로이트가 타격으로 이거를 잡아주지 못하는 이상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그럼 브라이언 우가 홈에서 반등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이 경기는 시애틀 승언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 경기입니다. 일단 시애틀 승까지 보기에는 워낙 타격값이 너무 안 좋아서 시애틀이, 그래도 이제 돌아온 도노반이 또 얼만큼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 이것도 진짜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전부 다 핵심 영입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길게 이탈을 했어. 얘가 상위 타선급 활약을 해줘야 돼요. 그게 된다면은 시애틀이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어서 이거는 일단 언더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와 샌디에고의 경기인데, 이거는 샌디에고 어제 트리거가 또 이제 샌디에고 승이 나왔었죠. 저도 사실 저 안에다가 로드리게스 이번에 너무 잘하고 있고, 행보만 보면 로드리게스 이겨야 되는데 애리조나가 1차전도 타격으로 증명을 했고, 그래서 좋은데 생각을 했는데 트리거 때문에 걸렸던 경기였었거든요. 여지 없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선발에서 지금 차이가 나버립니다. 샌디에고가 디트로이트로부터 야심차게 영입한 즉시 전력감 캐시 마이즈가 샌디에고 데뷔전을 치릅니다. 이 캐시 마이즈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제 야구에서 말하는 4대 구종이 아닌 이 특이 구종을 던지죠. 스플리터, 슬러브, 뭐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제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직구, 이게 4대 구종인데, 그게 아닌 이제 커브도 이제 슬러브로 던지고, 슬라이더 대신에 스위퍼를 던지고, 이제 체인지업 대신에
이제 그가 스플리터 던지고 이런 식으로 다 구종을 지 마음대로 바꿔 던져요. 그 특이 구종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타자들이 적응하기 좀 어려운 투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거기 이제 이미까지 최근까지도 성적으로 좀 증명을 하고 있는 선수였었고, 부상 복귀 후 디트로이트에서 지금 이제 저 스쿠발이 이탈한 시점에 캐시마이즈는 1선 발급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이 캐시마이즈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샌디에고가 어제까지도 불안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저도 역배를 그걸 못 보는 이유가 불펜이 너무 꺾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경기에 그렇게 이제 로드리게스 한 명 정도 필승조 운영을 하고 때려치워버리면서 계속 쭉 쉬었었던 이제 마스이, 그 다음에 완디 페랄타, 그 다음에 에스트라다에다가 자완 모레온 한 명 더 있죠. 그러면 우한 에스트라다 한 명에 자완 완디 페랄타, 그 모레온 또 있고, 마무리 메이슨 밀러. 메이슨 밀러는 아웃 카운트 5개, 4개 아웃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니까 캐시마이즈가 6이닝 정도 피칭을 해주면은 브렛이 적어도 볼질하는 동안에 샌디에고의 점수 수준이 어제처럼 안 쳐도 돼요. 한두 점만 리드를 하면 역전패 없는 게 샌디에고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메이슨 밀러의 세이브를 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까지는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라고 정리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1시간 가득 채웠는데 또 프리뷰 마무리 될 것 같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도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 혜택 영상 요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혜택 정리를 해놨습니다. 더보기 누르시면 떠요. 필요하신 거 멤버십 가입하셔갖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은 꼭 PC로 하셔야 됩니다. 모바일로 하시면 앱스토어,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에 여러분들이 그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가 거의 40% 가까이 나가서, 저는 3만원 설정해놨지만 4만 몇천 원 결제가 되고 그렇기도 하니까 꼭 여유 되시면 PC로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